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논문은 다이렉트 이제 DVGO라고 이제 약어를 사람들이 이제 붙여놨더라고요. 그 요거를 따서 DVGO라고 하고 2022년 CVPR 오랄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이제 되게 빠르게 트레이닝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인스턴트 혹시 전에 여정님이 했던 인스턴트 널프랑 좀 비교를 했나가 궁금했는데 그거는 거의 콘커런트 웍처럼 돼서 그런지 그거랑 비교는 없었고 얘는 이제 전에 인스턴트 널프는 한 뭐 1초에서 5초 안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얘는 15분 정도 걸려서 네, 조금 좀 딸리나 싶긴 한데 그래도 얘는 캐시를 쓴다는 그런 가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한번 봐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좀 찍으시죠. 네네네. 그래서 얘의 목적은 이제 널프랑 어느 정도 비견할 만한 성능을 내면서 15분 만에 하나의 GPU, 얘네들이 쓴 건 2080 T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80 Ti에서 15분 만에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이제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시켜놓은 잠깐 요거 두 개. 근데 뭐 하나는 포스트 액티베이션 인터폴레이션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 세버럴 프라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컨트리뷰션입니다. 이거 설명은 뒤에서 할 거고. 근데 혹시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저희가 인스턴트 NGP 하기 전에 네. 그 플래녹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그 플래녹스 리그다는 플래녹스를 했는데 걔도 일단은 복수 하이브리드로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으로 하고 그리고 15분 안에 했다. 이거였는데 뭔가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1년 전 논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래 페이퍼 냈을까 합니다. 제가 그거랑 비교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그 논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건 자세히 안 봐가지고 차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논문을 설명하면 혹시 차이가 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이게 2분 학습하면 요 정도, 5분 하면 요 정도, 이제 13분 하면 요 정도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컨버지를 굉장히 빨리 하고 여기서 이제 3시간이 지나야 이제 뭐 밈널프가 얼추 비등한 성능까지 오더라 라고 그래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비호감이네요. 3아워스가 되게 비호감 아니야? 난 지금 민정님이 붙이신 줄 아니. 뭐랄까 눈 같은 음성이 들리네요. 바로 설명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전체 플로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냥 널프에서 이제 레이를 싸가지고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볼륨 렌더링을 하는 걸 이제 그냥 포토매틱 로스를 그대로 쓰고 있고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이렇게 복셀을 덴시티를 정의하는 복셀이랑 이제 피처를 정의하는 복셀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X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그것에 니어바이 이제 복셀 포인트 요 꼭지점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트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 점에 대응되는 덴시티 값을 갖다가 쓰겠다라는 게 이제 덴시티 값을 갖고 올 땐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되고 그다음에 피처 값을 갖고 올 때도 마찬가지로 트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 x 값에 대응되는 피처들을 갖고 온 다음에 그 피처랑 3차원 좌표 그리고 뷰잉 디렉션을 인풋으로 받아서 뷰 디렉션에 디펜던트한 컬러 값을 쉘로우 MLP를 가지고 뽑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덴시티 자체를 트윈이냐 인터폴레이션 하나요? 네. 네. 그냥 저 덴시티 자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쪼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코어스 지오메트리 서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뷰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가 이렇게 막 바라보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카메라들이 바라보는 것 하나하나를 한 요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게 카메라고 여기서 대충 한 뎁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프로스텀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것들이 막 다 중첩이 되면은 뭐 대충 요런 형태가 될 거고 얘네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떤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바운딩 박스가 지금 여기에서 그려져 있는 이 빨간색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카메라 뷰 포인트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좀 큰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 포인트도 포함하나요? 뷰 포인트? 그러니까 카메라 모든 포인트를 포함하는 바운딩 박스인 건가요? 네. 근데 아까 그림에서는 하나가 안 들어가고 포함이 안 돼 있어. 응? 어디 있지? 어떤 거요? 맨 오른쪽. 아 오른쪽에? 네. 이거 사실 이제 저자들이 만든 그림은 아니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프로스텀의 개념이 대충 카메라가 여기 있고 여기서 대충 이쪽을 보고 있을 때 그냥 제가 알기로 적당히 자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 네.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잘렸다고 여기여서 그냥 제가 자른 거고. 네. 모든 뷰포인트가 포함되는 거 아니고 저희 약간 그 인트레스팅 에어라고 하나?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저는 이걸 인터섹팅 에리아라고 하면 여기만 해가지고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각각 뷰에 대해서는 그 프로스트럼이 인트레스팅 에어리아예요. 인터레스팅 에리아? 인터섹션인 줄 알았어. 그러면 아니. 네, 그냥 다 유니언을 다 커버하는 바운딩 박스로 저는 이해를 했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요거고, 요 박스가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정의를 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박스의 크기가 지금 L, X, Y, Z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코얼스에서 시작해서 파인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코얼스 단계를 정의하는 복셀이랑 파인 단계를 정의하는 복셀 그리드가 별도로 정의가 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코얼스한 그리드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박스의 사이즈가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그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저희가 사전에 이 박스 안에 몇 개의 그리드가 들어있다고 미리 정의를 할 수 있고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 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의 부피가 얘네들을 다 곱한 거고 이거를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그리드들의 개수로 나눈 다음에 얘를 3제곱을 하면은 대충 여기서 이제 요 복셀 하나의 크기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뭐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드를 정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V 덴시티 코어라고 했을 때 코어에서 정의된 V 여기 이 C가 이제 코어랜다. 코어스에서 정의된 이제 V 덴시티고 얘의 값을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니셜라이즈 아니야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한번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은 얘를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값을 뭘 넣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랜덤 값 넣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에 어떤 초기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의 프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 여기 이제 코얼스한 복셀 그리드를 정의를 할 때 이제 프라이어를 고려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는데 그 고려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저 시그마, 저희가 덴시티를 시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덴시티가 이제 되게 처음에 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각각의 그리드에다가 러닝 레이스를 곱하는 게 어느 정도 좀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얼스 단계에서는 덴시티도 그렇고 RGB도 그렇고 그리드 하나하나마다 다
값이 그냥 정의가 돼요. 그래서 정의된 그 값을 그냥 인터폴레이션해서 갖고 와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제 여기에서 정의된 덴시티랑 RGB 값을 이용해서 볼륨 렌더링한 이미지랑 트레이닝 뷰랑 비교를 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파인 디테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인 디테일로 넘어갈 때는 이 박스도 파인 디테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덴시티를 코얼스 단계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덴시티가 어느 정도의 값 이상인 애들만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이제 구름 같은 애가 하나 나오는데, 이 단계에서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프리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박스를 이렇게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고 얘를 좀 타이트하게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박스를 정의를 해서 여기다 이제 다시 박스를 만듭니다. 그리드 박스를.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얘는 콜스가 아니라 파인이니까 얘보다는 이 m 값이 좀 더 크게 정의가 되고, 네, 잘못 그랬네. 그치, 여기 제대로 썼고, 얘가 콜스고 이게 파인인데, 네, 그래서 얘가 좀 더 덴스하게 그리드를 정의를 해서 쓰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가지고 렌더링, 여기서는 이제 RGB랑 덴시, 얘가 지금 다 새로 정의된 거 보이시죠? 여기 파인에 대응되는 복슬 그리드랑 코얼스가 별도로 있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코얼스랑 파인 둘 다 덴시티에 대응되는 덴시티는 그대로 복셀에다가 값을 직접 저장을 하고 있고, RGB 같은 경우에는 코얼스는 RGB 값을 복셀 그리드에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는 반면, 파인 단계에서는 RGB를 바로 저장하는 대신에 피처 값을 저장을 하고, 이제 얘를 가지고 나중에 RGB를 임플리시트하게 추정하는 식으로 한다는 게 코얼스 단계랑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까요? 일단 여기 이제 그냥 일단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감은 오시나요? 흐름은? 네. 사실 근데 프라이어 빼고는 네. 플래녹2랑 플래녹3랑 큰 차이가 없어서 오히려 좀 깜짝 놀라우긴 하거든요. 딱 그 두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컨트리뷰션 두 개라 있잖아요. 포스트 액티베이션을 저 뭔지 봐야겠지만 저거랑 프라이어. 그래서 그 두 개가 컨트리뷰션 맞는데 딱 그래서 네, 그래서 포스트 액티베이션도 진짜 별게 아니에요. 별거 없을 것 같아서 네. 제목이 일단 다이렉트 복세 그리드 옵티마이제이션 보면은 뭔가 저 그리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컨트리뷰션인 것처럼 뭔가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거는 플래녹3랑 플래녹셀에서 이미 제한된 방법이고, 그게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미 있는 방법인데 저 하이라이트한 저 두 개가 자기들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저 프라이어가 실험적으로 중요한 걸 알았다면 플래녹셀에서는 왜 그걸 경험을 못했을까요? 플래녹셀에서는 그 걔네들 복셀 그리드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하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당연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요? 중요하지만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애매하니까. 왜냐면 맞아. 네. 뒤가 되게 기대돼요. 성능이 엄청 좋거든요. 기대가. 아니 근데 속도가 빠른 게 사실 얘네들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그러게 잠깐만, 속도? 이 두 개가 사실 이 두 개가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은 아니어서. 그렇죠. 이래서 오픈 리뷰가 있으면 참 좋은데 리뷰어들이 어떤 질문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잠깐, 플래너스트리도 그렇게 걔네보다 왜 빠를까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플래녹3보다 좀 더 빠르고 플래녹셀이랑 비슷한 정도 느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네, 15분, 플래녹셀에서 아마 15분 정도를 주장했거든요. 인스턴스 덴시티가 15초고. 그게 없었나? 그게 없네. 그건 언제 나온? 제가 알기로 2021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옥셀 스펠링 어떻게 될까요? 플래너 OX 어렵다. 지금 연도가 21년 12월 뭐 그러면 어, 22년 논문이라 보긴 해야겠네요. 근데 그 논문 스펠링 옥셀이랑 비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단어를 봤던 것 같은데 잠시. 아니, 뭐 컨커런트 옥셀이랑 비교했나? 보면 얘는 10일 뭐 이 정도 시간이긴 하거든요. 플래노트? 스펠링 옥트리? 있다. 플랜 옥트리보다는 빠르게 했다고 하죠. 플랜 옥트리네. 네. 네. 그냥 플랜 옥셀이랑 그냥 컨커런트 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플래노트리는 시간을 안 적어놨네. 그리고 근데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좀 나진 않죠. 네. 이건 지금 퀄리티만 비교를 하고 이 타임 쪽은 딱히 비교를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플로우였고 이게 뭐 트레디셔널 널프가 이런 식으로 포지셔널 인코딩 한 거를 받아서 MLP를 태워서 시그마를 예측을 하고 여기다 이 임베딩 값이랑 이제 디렉션을 받아서 컬러를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논문은 어떻게 보면 요만큼만 썼다고 봐야겠죠. 너무 아니 왜요? 너무 소심하게 말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얘기한 컨트리뷰션 중에 첫 번째인 포스트 액티베이티드 덴시티 복셀 그리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긴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덴시티를 추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뭐 렐로라든가 소프트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네, 포지티브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렐루가 아니라 소프트 플러스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다 실험상. 왜냐면은 이게 어쩌다가 덴시티 값이 음수로 빠져버리면 이게 학습이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레이어만 그 소프트 플러스를 쓴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나온 그냥 덴시티의 로우 값, MLP가 예측한 덴시티의 그냥 로우 아웃풋 밸류에다가 이제 소프트 플러스를 취해서 최종적인 덴시티 시그마로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덴시티 예측할 때 MLP 안 쓰지 않아요? 예, 지금 덴시티 예측할 때 네네. 얘는 안 쓰고 그쵸. 얘는 안 쓰지. 맞아요. 얘는 그냥 인터폴레이션 한 거에다 소프트 플러스 취한 거. 그런 거죠. 그러네. 인터폴레이션 하고 나서 소프트 플러스라는 거죠. 네네네. 순간 러프라고. 네, 얘는 그냥 복셀 그리드에서 인터폴레이션 한 거에다가 소프트 플러스, 네, 그런 식으로 갖고 온 거고. 그래서 포스트 액티베이션이 진짜 별게 없는데 그냥 복셀 그리드에서 덴시티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복셀 그리드의 덴시티 값을 저희가 가져올 때 취해야 되는 게 총 3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 덴시티를 알파라는 어떤 여기를 힛할 이 복셀 그리드를 힛할 확률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요 알파라는 값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여기 알파고 그다음에 복셀 그리드에서 갖고 온 거에다가 이제 뭐 렐루나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이 그리드들에다가 인터폴레이션을 취해가지고 이제 로 시그마 값을 갖고 오는 과정. 그러니까 요 3개의 과정을 거쳐야 저희가 알파라는 값을 갖고 올 수 있게 되는데 얘네들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뭐 결론만 말하면 인터폴레이션 먼저 해서 덴시티 값을 갖고 온 다음에 거기다가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구하는 요 식을 태운 게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말 별게 없죠. 근데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 네. 좀 웃긴 거는 당연히 그냥 욕시가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다른 웍에서 6A나 6B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딱히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덴시티를 구하는 게 맞는 거고 덴시티 먼저 구하고 걔를 이제 볼륨 렌더링 할 때 어쩔 수 없이 지금 디스크리트한 덴시티니까 저렇게 알파 값으로 변화해서 하는 건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가 모르겠네요. 근데 얼핏 저는 꼭 당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 6C의 순서가 당연해 보이지는 않는데 의문인 거는 6A, 6B가 뭐 다른 웍에서 쓰였어야 뭐 반드시 뭐 컨트롤 포인트가 뭔가 개선한 건 아니지만 뭐 저희 플랫옥스 이건 뭐 컨커터이니까 얘기 안 하려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뭐 거기에서도 그때 뭐 언급이 딱히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이긴 하거든요. 제가 당연히 덴시티를 인터폴레이션 하고 그렇지. 덴시티란 건 어차피 저 소프트 플러스 값을 근데 인터폴레이션하고 소프트 플러스 거치는 게 다르긴 하겠네요. 뭐 네.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B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네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소프트 플러스를 거친 값이 이제 덴시티로 일단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맞아. B가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인데 C로 했더니 더 잘 된다라는 얘기로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C가 더 일반적인 방법 아닌가요? B보다? 그래요? 저는 지금 느끼기로는 B가 더 일반적인 방법. 어쨌든 저희가 덴시티를 구한 다음에 아까 그 그리드들의 덴시티를 구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 포인트의 컨티뉴어스한 밸류 값을 얻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네, 그래서 그럼 각각 복셀 그리드의 덴시티를 얻는 거는 소프트 플러스 거친 값이 이제 그 덴시티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덴시티는 양수로 저희가 정의하니까. 그래서 소프트 플러스 먼저 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맞아. 근데 저는 반대로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그 덴시티를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공간 안에서 덴시티가 리니어하게 변한다는 가정이 들어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이리니어하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니까 네네. 거기서 내가 2점 덴시티 위해서 이걸 할 때 얘들을 리니어한 컴포지션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공간에서의 덴시티의 그 변화들이 리니어하다고는 가정을 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고, 근데 반면 C는 그 인터폴레이션을 리니어하게 하긴 하지만 대신 저 피처 스페이스에서 하니까 결국에는 그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논리니어한 것까지 표현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제너럴한. 그렇죠. 근데 좀 더 제너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일단 트리리니얼 인터폴레이션으로 표현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냥 가정을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덴시티를 뭔가 복셀 그리드가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컨티뉴어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트리니얼 인터폴레이션 이용해서 일단은 컨티뉴어스하게 표현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여기 목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해석 때문에 조금 더 좀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근데 A는 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A는. 근데 어처구니가 없네. 갑자기 알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자들이 했고 이거의 이제 효율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것의 효율성을 보이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복셀이 아니라 2D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갖고 2D 그리지 셀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나눠져 있는 얘네들을 잘 나눠서 뭐 아마 나눠서 얘가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봤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인터폴레이션 소프트 플러스 알파 순서로 한 게 이제 얘네들이 가장 좋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나머지 방법들은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더 나중에 취해졌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각화가 뭐 어떻게 임의로 한 건, 뭐 보여주려고 한 건가요? 뭐 실제로 뭐 뽑은 거? 뽑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해놓고 근데 저 포스트 액티베이션 너무 그냥 GT랑 똑같은데. 그런가? 근데 약간 블러리하긴 해요 여기 경계가. 타겟한 거는 약간 블러리해요. 약간 어떻게 보여야지 이게.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방법들은 어떻게 해봤자 0이랑 인터폴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는 공간에 대해서도 근데 저 포스트 액티베이션은 음수랑 인터폴레이션 해버려가지고 되게 없는 공간을 음수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경계선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 그라데이션 나타나는 게 좀 당연한 것 같긴 하다. 네. 인액티베이션 맞지? 그치. 당연히 저렇게 되지. 그치. 맞아. 진짜 방법은 별거 없는데 엄청 중요하네요. 네, 되게. 그러니까 수긍하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 그 전이랑 후 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게 보니까 당연한데 중요한. 그러네. 근데 저는 설득이 중요하다. 그 전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전에 아마 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뭔가 설명이 없었으면 당연히 딱히 글을 쓸 뭐- 때 뭔가 이 저자도 뭔가 더 쓰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왜 안 썼을까요? 이전에 네, 이전에도 다른 웍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건 딱히 안 써 있어요. 걔네가 안 써놨으니까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었다. 잠깐만 이거 한 플랜트 잠깐만 봐둘까요? 네. 저 어떻게 민수님이 화면을 만지면 바로 화면이 바뀌지? 왜요? 아닌가? 지금 저게 공유되고 있는 네, 제 거예요. 민정님 줌으로 보내고 있고. 그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 나왔는데 덴시티 인터폴레이션 하나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랬거든요. 덴시티 인터폴레이션 하나? 제가 알기로는 저 K의 비율로 피처를 믹스해서 덴시티를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건 피처 그러니까 저 스피어 하모닉스가 그냥 피처들의 코에피션트 마냥 되는 거고. 저 코에피션트들이. 그래서 덴시티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아까 저희 C랑 같은 거죠. 그런가? 아니면 아까 CC가 그러니까 저희 그 6C?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순이 프로그램은 다른 거구나. 네, 다른 네네. 덴시티가 직접적으로 복셀적 그리드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건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 슈퍼비전 할 때 칼라 말고요? 네네네. 덴시티 뭐 잘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만약에 설명이 없으면 그냥 B처럼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플래녹셀에서요? 네. 그 관점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그 C처럼 했다라는 게 그 이야기인 게 그 스피커 하모닉스 코에피션트랑 그거랑 더해서 덴시티를 뽑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는 코에피션트들 가지고 합쳐서 MLP를 태워서 덴시티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넌미니언 나중에 지향했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네, 그러니까 덴시티를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않는다는 맞아. 사실 덴시티를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즈 하는 건 저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맞아. 항상 어떤 디멘셔널 벡터로 옵티마이즈 하지 덴시티를 바로 옵티마이즈 하는 건 사실 저는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플래녹셀에서는 근데 좀 헷갈리는데 플래녹셀은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플래녹셀에서 그거 하드하게 계산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플랫옥셀에서는 아마 피처를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플랫옥셀에서는 그냥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직접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할 거예요. 피처를 안 하고
근데 덴시티가 어떤지가 기억이 안 나서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게 토익 젬플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익 젬플인데 이번에는 글씨를 한 거예요. 글씨고 딱히 GT 사진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대충 얘랑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프리 액티베이트, 인액티베이트 이게 저자들이 좋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액티베이트를 했을 때 이제 GT와의 디퍼런스가 제일 작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예시에서 그리드 이제 2D 여기선 2D 그리드죠. 2D 그리드는 이제 5픽셀 단위로 샘플링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만들어낸 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 레졸루션 저거구나. 4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드 스트라이드를 뭐 이거 사실 토익 젬플에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는 잘 모르겠는데 토익 젬플에서 그리드 스트라이드라는 거는 이제 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몇 픽셀씩 건너뛰면서 그리드를 정의할 것인가를 토익 젬플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이제 좋다고 주장하는 요게 이제 그리드 스트라이드를 이제 되게 좀 많이씩 요거보다 이제 많이씩 건너뛰었을 때에서야 이제 다른 방법이랑 이제 되게 덴스하게 뽑은 애랑 비슷하더라. 이런 정도의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치사하다 생각드는 거는 아까 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사실 그냥 피처를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그냥 MLP 태워서 덴시티 뽑는 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은 비교 안 하고 덴시티끼리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할지를 만을 가지고 이렇게 베리에이션으로 비교한 것 같아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상대를 만드는 느낌. 네네 맞아. 일반적인 거는 오히려 피처를 이렇게 해서 인터폴레이션 하고 MLP 태우는 건데 그거랑 비교가 안 돼 있어서 아쉽네요. 근데 사실 메모리 관점에서는 그냥 덴시티 바로 하는 게 더 좋긴 하니까. 네, 그럴 수 있긴 하죠. 근데 얘네들도 아까 이제 코얼스에서는 RGB를 그냥 바로 인터폴레이션 해서 썼지만 파인에서는 피처를 쓴 게 그거를 바로 파인에서도 이제 맞아 그 얘기를 하는 코얼스에서는 뷰잉 디렉션에 인디펜던트하게 뽑고 파인에서는 디펜던트한 컬러 값을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뷰 디렉션마다의 컬러 값을 복셀에다 정리하려고 하니 성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처를 넣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도 약간 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걸 해서 플랜 옥트리에서 RGB가 아니라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좀 제한됐던 문제고, 그러니까 플랜 옥트리 이전에는 아마 직접적으로 피처를 옵티마이징 한 다음에 뷰 디렉션이랑 컨켓 해가지고 MLP 태우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이것보다 그냥 스페리컬 하모닉스 쓰는 게 더 낫다 해서 플랜 옥트리 스페리컬 하모닉스 썼는데 다시 얘는 약간 돌아간 느낌도 저는 좀 들고 피처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뷰잉 디렉션 컨켓 해가지고 MLP 태우는 게 그리고 아까 덴시티 얘기를 조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2디멘전만 해도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덴시티가 1디멘전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2디멘전짜리 피처를 저장해가지고 MLP 태우는 게 왜냐면은 인스턴트 HP가 그러거든요. 인스턴트 HP가 2디멘전으로 저장하잖아요. 양쪽의 장점을 다 가져온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까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쓴 게 그 MLP 인풋에 뷰 디렉션을 안 넣기 위함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그래서 그 피처를 저장한 다음에 그 파인 네트워크에서는 인풋할 때, 그러니까 그 인풋 디렉션하고 그 다음 피처랑 컨켓 해가지고 이제 MLP 태우는 거죠. 파인은 인풋 디렉션이 들어가고 폴스에는 안 들어가고. 그렇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덴시티를 2디멘전짜리 그건 피처로 한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 근데 심지어 덴시티뿐만 아니라 RGB까지 다 예측하는 그 피처를 2디멘전으로 다 저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약간 네트워크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 덴시티를 예측하기 위한. 네네네네. 근데 그쵸. 얘는 약간 속도를
좀 중시하는 논문이기도 하고 그런 걸 최소화하는 게 좀 목적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약간 널프에서 좀 바틀렉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은 그 MLP 하나 추가되는 것보다는 뭐 쿼리 포인트를 줄이거나 약간 이런 게 보통은 바틀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속도 얘기하고 있어요. 쿼리 차이가- 포인트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네. 있긴. 제가 크게 안 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셀 그리드 자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은 훨씬 더 빠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앞에 부분에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음. 네. 근데 뭐 이거 다 그냥 제 망상이긴 했어. 아니 근데 이런 토익 이샘플로 이런 거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당연한 거를 증명한 감이 있지만 이런 테크닉 자체는 좀 배울 만한 거 네. 약간 좀 직관적으로 오고 약간 음. 이별 입장 저는 항상 느낀 게 음.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해를 잘하면은 이게 좋은 논문이라는 편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와 맞아. 약간 내가 감탄을 하였으니 맞아. 이건 좋은 논문이고 내가 감탄하려면 이해가 잘 돼야 돼. 근데 이거 되게 뭔가 토익 이샘플을 가져왔다는 게 내 개념을 원론적으로 증명한다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약간 머신러닝 논문과 방향성을 약간 섞은 듯한 그런 냄새를 주면서 약간 간지를 이렇게 팍팍 넣은 것 같은 게 이런 걸 좀 배운 확실히 있어 보여요. 논문들 쓴거 같긴 해.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컨트리뷰션 이건 그냥 컨트리뷰션이라기보다는 전체 플로우인데 아까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도 뭐 다시 한번 짚으면은 먼저 네. 먼저 코올스한 지오메트리를 찾는 거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복셀 그리드 코올스에서 그냥 인터폴레이션 해서 바로 덴시티 로우 값을 갖고 오고 또 RGB도 마찬가지로 그냥 복셀에서 바로 인터폴레이션 한 값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카메라 플러스 텀들을 그냥 타이틀 인콜러징 하는 애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뭐 수식이 있지만 이건 아까 그냥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샘플링을 할 때는 그냥 카메라 니어 바운드부터 파 바운드까지 그냥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걸 좀 복잡하게 쓴 건데 이거 보면서 조금 처음에 당황했던 거는 전 디렉션의 놈이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누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를 쓰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뭐지? 그러니까 유닛이 1이 아니고 Z가 1인 코디네이트를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좀 말이 되긴 하거든요. 이제 8A랑 8B랑 무슨 차이가 것이죠? 이거는 이제 레이 샘플링을 할 때 이게 샘플링의 시작점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XI가 이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샘플링이 되는데 샘플링을 할 때 그 보시면 요 델타 값씩 이제 증가하면서 샘플링을 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8A에서도 뭐 저 D가 D놈으로 나눠져 있는 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8A는 그냥 D라고 쓰고 8B는 근데 이거는 얘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i가 1부터 여기 지금 얘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갖고 얘를 여기 i에다가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렇게 나눠져서 그냥 이게 마지막 포인트가 얘가 되거든요. 이형물 버리겠어. 진짜. 그럼 니어랑 파 사이에 그냥 그 샘플링 스텝만 하겠다. 정교하겠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지만 그냥 니어부터 파까지 샘플링 대단하다. 하겠다. 그쵸. 그 말고 없죠 지금 네가.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고. 신기하네. 이거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테마인데 만약에 저 O에서 그 뭐지? 그 O 더하기 그 뭐지? 만약에 O 더하기 D 하는데 그 D의 거리가 1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이미지 플레인인가? 그 Z의 위치가. O 저 더하기 O가 카메라 센터잖아요.
네. 그래서 O에서 얼마만큼 D를 가야 카메라 플레인으로 가게 되는 거죠. 노멀라이즈 플레인. 그냥 그 이미지 플레인. 그건 저희 초점 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컬 랭스가 네, 되는 네. 거구나. 네. 아, 그렇구만. 그럼 1 떨어지니까 이제 노멀라이즈 플레인이 되는 거고. 이해했습니다. 저 그 1이 아니야가 무슨 말이에요? 동그라미 치고 1이 아니야? 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디렉션이 보통 다른 논문에서는 유닛 1? 이게 뭐래 놈이 1인 디렉션으로 유닛 벡터? 유닛 벡터로 보통 쓰는데 얘는 이걸로 나누고 있는 걸로 봐서 1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저의 의식의 흐름을 적은 거고 그래서 저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유닛 벡터가 아니고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일 것 같다라는 저의 추측을 적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더 이렇게 쓰는 게 또 맞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 5 플러스 TD라고 할 때 네. 저희가 D한테 기대하는 거는 어떤 유닛 벡터가 아니라 Z 방향이 1인 애를 좀 기대하게 되니까 사실 저도 이게 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논문들이 그렇게 안 한 게 오히려 전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렇게 되네요. 그래야 딱 T 디얼 Z 값이 T 디얼부터 T파까지 맞아요. 샘플링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더 맞는 표현. 이런 문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시작이 철화했는데 마무리가 너무 화려해. 근데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유닛 벡터를 써서 그냥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간 거였고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표기의 문제일 뿐이지. 약간 근본 논문이네. 저자가 누구랬죠? 근본 같은 아닌데 뭔가 느낌이. 손들이 어디지? NT. NT 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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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NTH. 네, 아무튼 되게 잘 아는 분이 쓴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컨트리뷰션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복셀 그리드를 뭘로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봤을 때 코어스 덴시티 복셀 그리드가 이제 여기다가 좀 뭐라 하지? 이니셜을 좀 큰 값을 넣어버리면은 얘네들이 저희가 볼륨 렌더링을 할 때 그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앞에 트랜스페어런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트랜스페어런시가 만약에 덴시티가 다 처음부터 커버리면은 이렇게 쭉 쏘는데 이미 여기서 트랜스페어런시가 여기서부터 다 빵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포인트들이 다 앞쪽에 모여 있어서 약간 클라우디한 게 학습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걸 되게 로우한 값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니셜라이즈 한 값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ensure that 모든 샘플이 비저블 카메라한테 처음에는 비저블 한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니셜라이즈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복셀 그리드를 0으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복셀 그리드의 덴시티 값을 인터폴레이션 한 거를 나중에 소프트 플러스를 취할 때 요런 이 바이어스 텀을 이니셜라이즈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얘를 이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이제 좀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좀 풀어봤는데 풀면은 이제 t가 요렇게 되게 만드는 B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바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t가 지금 여기 뭐야? 이게 지금 저자들이 정의한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하이퍼 그쵸?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델타가 아까 이 SC가 아까 그 그리드에서 복셀의 하나의 크기, 복셀의 한 단면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가 S가 되는 순간에 뭐라 해야 돼?
좀 헷갈린다. 그쵸? S가 되는 순간의 순간의 그 트랜스페어런시가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거의 1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근데 또 그럼 사실 그냥 얘를 0으로 하면 되는데 0으로 하진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네, 요건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대충 의미는 짐작은 가시나요? 네. 잠깐만요. 아까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0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두 그다음 바이어스 가지- 텀 넣은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라기보다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같이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덴시티 복셀 코얼스한 덴시티 복셀 그리드를 다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얘를 갖고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나중에 소프트 플러스를 취해주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소개되는 텀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얘는 다 0으로 했으니까 얘는 그냥 0이고 이게 로우 덴시티가 네, 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를 뭘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자들은 이 값을 제시를 한 거고 이 값이 나오게 된 경위를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트랜스페어런시가 이렇게 정의가 되게 하는 B다. 다시 저 분수 저 뭐냐 엑스포넨셜의 분자는 뭐예요? 그 S C 위에 있는 저 푸신 C 위에 저 C 어디지? 요거 어디요? 요거 델타? 네네 델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델타는 이 알파를 정의를 할 때. 알파. 네. 그 그 거리 샘플, 네, 네. 거리. 샘플 간의 거리.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트랜스미터스가 결론적으로 B가 학습되는 거죠? 그렇죠. B를 B가-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거죠. 네. 이니셜라이제이션 학습하는. 근데 저렇게 포뮬레이션 하면 트랜스미터스가 1에 가깝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트랜스미턴스를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샘플 간의 거리가 복셀 그리드의 어떤 한 단면만큼 떨어져 있는 순간에 이게 거의 트랜스미턴스가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트랜스페어런트하다.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요 값을 가지게끔 만드는 B인 건데 그렇다고 얘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진 않고 이게 약간 그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씬마다 다른 값을 주는 게 최적이긴 한데 대충 어느 정도 값이 요 정도 값이면은 괜찮다. 제너럴하게 잘 동작을 하더라. 이게 막 있는 척하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그래서 덴시티 0으로 하는 거는 좀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마저 얘기를 하면은 아까 코울스에서는 일단 그냥 프로스텀을 다 인클로즈하는 박스를 정의를 한다고 했고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 앞쪽에서 어떤 3D 포인트를 힛할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할 확률이 얘가 1에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코얼스에서는 이게 좀 더 작은 값, 얘가 작을수록 1에 가까우니까 이 값을 쓰고 있고 파인에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덴시티가 있는 부분만 자른 다음에 걔네들을 타이틀리 인클로즈 하는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그리드, 복셀 그리드, 바운딩 박스를 새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레이가 표면이랑 만날 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저 알파 이니터 C 자체가 지금 다 정의되어 있는 값인 거죠? 저자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의를 해서 쓰는 값이고 그거를 뭐 나중에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 하긴 하는데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이 통상적으로 잘 되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좀만 올려봐 주시겠어요? 눈만 올려봐 주시겠어요? 결국 지금 어쨌든 시그마도 지금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그마 좀 위에 점 두 개 찍힌 애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거고 B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거니까 근데 걔네 둘이 지금 덧셈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뭔가 그럼 시그마를 차라리 저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0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시그마를 0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 그러니까 시그마를 그냥 저 식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했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네요. 근데 결국에는 근데 시그마는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갖고 오는 값이긴 한데 어쨌거나 다 0이긴 하니까. 잠깐만요. 시그마는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끌어오는 거죠. 그러네요. 좀 다르긴 하네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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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 복셀에다가 각 복셀에 대응되는 뭐 덴시티나 그런 걸 학습을 할 때 러닝 레이트를 그 포인트 와이즈 다르게 주고 싶다. 왜냐면은 좀 어떤 포인트가 정의가 됐을 때 그 포인트를 바라보는 그 뭐라 해야 돼 카메라 바라볼 수 있는 카메라 대수가 다르고 어떤 특정한 점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수가 많을수록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확신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러닝 레이스를 크게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드 포인트마다 어디에 써 있냐? 못 찾겠네. 어디다 써놨지? 카운트를 한다고. 크게 주는 거 카운트. 작게 줄 줄 알았는데 그냥 크게 작게 주네. 줄 줄 알았어. 어차피 많이 볼 거니까. 그래야 밸런스 맞게끔 학습 된다고 그래야 생각했는데 로컬 거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수렴시켜서 좋게 보겠지. 어떻게 많이 볼 건데 밸런스 맞추려면은 작게 줘야 되지 않나 더 싶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더 크게 학습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저희가 딱 씬에서 보는 거면은 더 확신 있으니까 왜 더 확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딱 그때만 생각하면은 뭔가 더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딱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순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L 쫙 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그레이에서 포인트 샘플한데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더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그 옵티마이제이션 진행하는 순간에 이전에 많이 봤으면 더 확신한다. 자주 샘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좀 더 러닝이 작게 나올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설정돼서 뭔가 저는 이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진 않았었는데.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거. 알아. 요즘 잠깐 왜 이게 장점이 뭐야? 이거 왜 하는 거라고 했죠? 왜 카운트별로 라인을 줘야 하는 이유가 목적? 목적? 성능? 장점이 뭐죠? 장점. 복셀마다 좀 다르게 장점? 복셀마다 다르게 하면은 네. 잠깐만요. 저는 약간 약간 확실하지 않았는데 약간 언더피팅의 목적이라나. 그러니까 많이 보는 곳을 헷갈려서 뭐 그 크레인 같은 거 보면 많이 보이는 곳이 서피스라고 안 보이는 곳이 어디 요 밑에 막 여기 뭐 포크레인 밑에 이런 데라고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많이 보이는데 러닝레이스 높인다는 말은 적게 보이는 데서 러닝레이스를 줄인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적게 보이는 곳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팅을 안 한다는 말은 그 부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적은 정보로 피팅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본 거에서 그냥 그 그 펑션을 만들면 그거에 그냥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언더피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의 정보를 굳이 가져와서 카트 웨이스로 학습을 시켜서 그 의존도가 낮은 정보에 오피팅 하는 것보다 사실 걔들 그냥 학습 안 하고 그냥 원래 있는 잘 보이는 애들로 펑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공간에서의 리니어한
포지션의 값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안 보이는 곳에 러닝레이스 줄인다고 해석을 하면은 약간 조금 방금 생각하신 거예요? 저 사람 한 번에 납득했어. 다행이네. 개떡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갑자기 내 필기가 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내가 머릿속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냅두지 못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로스식을 아예 안 썼어요. 이 논문이 아예 안 쓰고 그냥 백그라운드 인트로피 로스 그냥 포토메트릭 로스를 쓰는데 뭐 백그라운드 엔트로피 로스를 뭐 썼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좀 그냥 잠깐 구글 검색했을 때는 못 찾았거든요. 백그라운드 엔트로피 로스 잠시만요. 대충 느낌 알 것 같아요. 저 뭐 서프라이먼터리 머티리얼을 보라 적혀 있네. 근데 그거 뭐 딱히 뭐가 없었나요? 저기 뭔지 레퍼런스랑 좀 달아주지. 그냥 말로만 찍혔네. 이렇게 식이 보통 중복되더라도 써주기 마련인데 필요한 용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죠. 약간 TV로스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엔트로피가 높으면 막 엄청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엔트로피가 낮으면 스무스하니까 에너지가 잘 분포돼 있는 거니까. 약간 TV로스의 간접적인 근데 이게 그런 설명 써있기로는 이제 알파 값이 백그라운드에 집중할지 포그라운드에 집중할지를 장려하는 로스라고 번역을 그대로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그 레이를 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레이에 대해서 웨이트 썸을 열 수 있거든요. 웨이트 썸 어떤 기준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이를 쏘고 각각의 덴시티를 구한 다음에 각각 덴시티마다 이제 웨이트를 구하잖아요. 그 레이 위에서 웨이트 썸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웨이트 썸이 1이면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서페이스를 통과했다고. 썸이 0이면은 백그라운드를 서페이스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당연히 이럴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이걸 설계한 건데 해보면은 서페이스를 약간 스치는 애들은 뭐 웨이트 썸이 0.5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주거든요. 어떤 식으로 걸어주냐면은 크로스 엔트피 로스를 통해서 얘는 1 아니면 0이어야 돼. 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로스예요. 처음 들어봤어. 그거 어디 좀 볼만한 데가 있을까요? 저는 GOF라는 놈에서 했던 거 GOF.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저 말이랑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레퍼라. 그니까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런 건? 만물박스. 여기까지가 코월스에 대응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여기가 파인에 대응되는 부분인데 파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그 코월스에서 이미 덴시티 값이 어느 정도 스레졸드 이상으로 나온 애들만 이제 복셀 그리드 영역으로 잡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좀 복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코월스랑 다르게 여기서는 뷰 디펜던트한 컬러 값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 보면은 아까 이게 코월스에서 덴시티랑 컬러 값 뽑는 식이었다면 이게 이제 파인 쪽에서 뽑는 식이고 얘는 똑같죠. 그냥 요 식 똑같이 복셀 그리드에서 인터폴레이션해서 갖고 왔다라는 건 똑같은데 이제 컬러에 대응되는 부분이 코월스에서는 인터폴레이션해서 갖고 왔다면 여기서는 이게 피처 피처에 대응되는 복셀 그리드에서 이제 x 위치에 대응되는 피처 값들을 갖고 와서 인터폴레이션 해서 갖고 온 피처랑 포지션이랑 디렉션을 가지고 MLP를 태워서 임플리시트하게 컬러 값을 예측을 하겠다. 분입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속도를 조금 가속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덴시티 복셀 코얼스한 덴시티 복셀 그리드에서 이게 어떤 스레숄드보다 낮은 값을 갖는 녀석들은 프리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언노운 뭐가 차이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영역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이 프리 스페이스를 정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레이에서 포인트 샘플링을 할 때 프리 스페이스에서 샘플링 그러니까 그치 파인 그리드에서 이제 레이를 써서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된 포인트를 코얼스한 복셀 그리드에서 덴시티 값을 갖고 와 보고 그 값이 스레숄드보다 낮으면 얘는 프리 스페이스니까 뭐 더 진행하지 않겠어 하고 그냥 무시하는. 그래서 이제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프리 스페이스의 포인트를 무시를 함으로써 좀 속도 이득을 보는 것처럼 써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디테일인데 파인 그리드를 정의를 할 때 처음부터 이 파인한 스테이지의 복셀 그리드는 요 사이즈야라고 정의를 하고 쓰는 게 아니고 요 체크 포인트에 써 있는 스테이지가 지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하면서 새로이 정의를 해줘. 새로이 정의를 해준다라기보다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복셀 그리드 사이즈가 복셀 그리드 안에 들어있는 그리드 개수가 100개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스테이지가 지나고 학습이 진행되고 나서는 200으로 늘리고 또 그 다음에는 400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파인 스테이지의 복셀 그리드를 이렇게 늘려가고 그 늘릴 때 완전 새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배로 증가시키기 직전의 거를 그냥 트리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네, 딱히 그냥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프로그레시브하게 했다라고 했고 이유를 적진 않았다. 딱히 이걸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샘플링을 할 때 니어부터 파까지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아까 다시 바운딩 박스 영역을 이제 프리 스페이스가 아닌 부분으로 재정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재정의한 바운딩 박스 내의 영역에서만 샘플링이 될 수 있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투 엔드 포인트가 레이 박스와 인터섹션 하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있구나 프리 스페이스 스키핑. 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샘플된 포인트를 요 코얼스에서 이미 구해놨던 덴시티 복셀에다가 집어넣어서 덴시티를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스레숄드보다 낮아서 프리 스페이스라고 확인이 되면 그냥 스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실험은 네, 이게 퀀터테티브 리절트인데 설명이 이렇게 막 인사이트가 있는 설명을 썼다기보다 숫자를 나열하는 거에 거의 별게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만 여기다가 갖고 왔는데 널프 대비 이제 아워스 이게 지금 파인 복셀 그리드의 개수가 지금 160의 3승으로 정의를 했을 때 얘네들이 널프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속도를 개선한 다른 논문들인데 얘네들은 다 이겼다. 여기 플랜 오브 트리도 있죠. 그리고 그리드 개수를 늘렸을 때는 더 성능이 좋아졌고 얘네들은 못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 그리드 개수를 늘리니까 어느 정도 비등한 수준까지는 왔다. 그래서 궁금해서 인스턴트 널프는 어떻게, 근데 인스턴트 널프도 얘를 이기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음. 시간이 네?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시간이 맞아. 얘네 이게 이제 시간을 비교한 건데 여기는 뭐 플래너트리는 없긴 한데 어쨌거나 다른 논문들은 뭐 일단 뭐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 프리트레이닝에 소요되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었고 이제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폴신으로 옵티마이즈 하는 시간만 봐도 네, 압도적으로 본인들의 방법이 빨랐다. 그리고 네, 요거는 그냥 얘는 얼리 스탑을 하면 70분 만에 끝낼 수 있긴 하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써 있었고요. 네? 전 차이 엄청 많이 나죠. 시간이? 네. 160개 한 거랑 256개 한 거랑. 아, 그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밈너프랑 이런 복셀 단위로 파라미터라이즈 한 거랑 섞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할지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볼륨 렌더링 그것만 좀 봐. 근데 만약에 밈너프의 개념을 이 복셀화되어 있는 여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사실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애매한데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원래 그냥 너프에서 레이 쐈을 때 그 알리아식 문제는 왜냐면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복셀 그리드 간격은 다 같으니까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밈너프보다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러네요. 뭔가 그거를 해결하는 뭔가 있으면 재밌겠다 싶긴 했는데 전혀 감을 못 잡겠네요. 그러네요. 왜 여기서는 포지셔널 인코딩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민너프는 포지셔널 인코딩된 걔네들의 인테그레이션으로 그 포인트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음 학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밈너프는 그 공간 자체를 컨티뉴어스하게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공간은 컨티뉴어스하게 봐서 걔의 그 공간에서의 미니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뽑아서 막 걔들을 파라미터에서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디스크리트하게 공간이 잡혀져 있고 거기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진짜 감이 안 와서 이렇게 레이를 재밌을 것 같은데.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너프에서 아이디어가 레이로 보는 게 아니라 원뿔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셀에서 샘플링할 때 이 레이 위에서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뿔 위에서 샘플링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쏘고 그 뭔가 원뿔에 하나 단면 생각하면은 이런 원이나 약간 타원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타원 안에 있는 애들의 통계.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밈너프에서는 그러니까 그 원뿔이 있어. 그 타원 그 트래피조이드를 한 그게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자체에 대한 통계를 내잖아. 그 네, XYZ 네. 3차원에 대한. 근데 밈너프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 안에 n개의 아비터리한 복셀이 끼어 있을 수도 안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끼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튼 그 공간 안에 있는 복셀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쳤을 때 걔를 그 공간을 레프레젠트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이렇게 모둘까 네. 하는 그거는 약간 그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 원이라고 생각하면 뭐 중심에 가까울수록 좀 더 웨이트 높게 주고 그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멀리 간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맞아. 완전 좀 TMI이긴 한데 네, 그냥 네. 갑자기 그냥 성능표 보니까 생각이 나서. 되게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듣는 생각이 나요.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했어요. 얼마 안 남아서. 네, 그리고 뭐 이건 좀 챌린징한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비주얼라이즈 한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제안한 방법도 아주 좋진 않아요. 그냥 봤을 때 좀 이런 데가 블러해다든가, 얘도 블러해보고 딱 봐도. 근데 뭐 플래녹트리랑 비교를 했을 때, 뭐 플래녹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그라운드 아티팩트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없다. 그리고 뭐 컬러 톤도 뭐 좀 더 얘네들보다 잘 된다. 라고 그냥 정성 평가를 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뭐 프리, 인, 포스트 이제 요 방법을 썼을 때 이게 압도적으로 다 좋았다. 프리가 더 좋은데. 아 근데 이거는 인보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리얼 데이터 셋이고 이건 신테틱 데이터인데 리얼 데이터는 뭐 그냥 SFM이라든가 라이팅 불확실성 때문에 에러가 좀 거기서 오는 에러 때문에 얘에 의한 어떤 그 성능 차이가 얘네들보다는 좀 작았다. 그렇고 그리고 아까 뷰 카운트 러닝 레이트를 적용을 했냐 안 했냐가 이제 한 경우가 훨씬 성능이 좋았다 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고 얘랑 보면은 뭐 저거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구나. 네네 이 알파 이닛을 똑같이 놨을 때 이 아, 뷰 러닝 레이트를 주냐 안 주냐 한 요게 델타 값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더라? 잠시만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이 알파 이닛 값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큰 값을 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카메라랑 가까운 쪽에서 클라우드처럼 클라우디한 현상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대신 알파 이닛 값을 좀 되게 작게 줬더니 이 부분이 되게 다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뷰 카운트 러닝 레이트까지 적용을 했더니 여기 있던 이 작은 것도 마저 없어졌다 하고 정성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질문 있으신가요? 이 사진 보니까 뷰카운트 러닝레이스의 의미가 좀 확 와닿긴 하네요. 그 가운데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이 이제 뷰 카운트가 훨씬 많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키워주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안 키워주는 게 확실히 도움될 것 같긴 하네요. 너무 잘 쓰네 이 친구.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것 같아. 막 단순한 걸 엄청 복잡하게 쓴 것 같긴 한데 막 진짜 무식하게 복잡하게 쓴 것 같진 않고 그래도 나름의 인사이트를 중요해. 좀 완기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설득을 잘한 거. 그러니까 설득이 됐어. 욕하면서 설득이 됐어.